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의 논란이 붙어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강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들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보인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원포인트 개각을 해서 내년 초가 예상이 됐는데 지금 뭐 빠르면은 이번 주에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게 될 경우에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시비 또 검사냐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수직적인 그런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마치 여의도 출장소 같은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거나 또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수직적 상하관계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체제에 국민의힘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과연 어떤 자신의 경험이 있어서 좀 차별화된 그런 당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대위원장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비대위 성공 사례를 보면은 2011년도 박근혜 비대위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박근혜 비대위가 전권을 가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강력한 차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 로고도 바꾸고 당 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정당 정책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올 경우에는 정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결국은 성적표는 초라한 성적표, 실패한 총선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